남북 정상회담으로 자치단체 간 남북 교류의 물꼬도 트일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농업 분야 대북지원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통일농업의 전진기지로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새만금의 남북 공동의 종자연구소와 농기계 공장 건설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민주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금품 살포 혐의를 받는 장수군수 후보가 중앙당에서 구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틀 뒤 남북 정상회담은 국회에 닫혀있던 남북 교류의 본물이 터질 전망입니다. 이미 지자체와 민간단체 모두 과거 활발했던 협력 사업을 재개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12년 전 남북이 합작해 지은 농기계 수리공장.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북한의 황금 전력을 오가던 컴바인과 500마리를 한꺼번에 사육할 수 있는 돼지 축사는 남북 협력 차원에서 전라북도가 북한에 제공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동족을 위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전라북도 인민들과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북한과 인연은 단절됐습니다. 2010년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군산항에서 쌀 2,000톤이 북송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 뒤 남북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도내에 남북 교류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북한 학생들에게 학습 기자재를 지원하고 우선 컬링 같은 스포츠 교류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좀 교류할 수 있는 상호가 좀 서로 더 긴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좀 변화를 시켜보자. 지난 2008년부터 남북교류 협력기금 99억 원을 조성한 전라북도는 기존에 해왔던 농업 분야의 대북 지원 사업을 확대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 쪽 파트에서 뭐 농기계라든지 농기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종이나 콩우유, 쌀 같은 인도적 지원이 주류였던 민간 교류도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많이 치우쳐 있었어요. 하지만 새롭게 남북관계가 열릴 경우에는 북한의 변화도 있고 해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난 10년간 멀어지기만 했던 남과 북, 다시 물꼬를 튼 교류 협력이 오래도록 긴 물줄기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새만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중당이 새만금의 통일농업 전진기지 조성을 제안했는데 남북 교류는 물론 새만금 내부 개발에도 상징적인 계기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간척지 매립 착공 27년째인 새만금은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2만 8천 헥타르가 넘는 간척지 활용 방안도 다양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환경 문제 등으로 개발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특히 전체의 32%인 농업용지에는 대기업 주도 수출농업 전진기지 조성 방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된 농업용지 활용 방안이 바로 통일농업 전진기지입니다. 전체 면적의 32%에 달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이용 계획의 기조와 방향을 전환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농민이 주도하는 통일농업 전진기지를 조성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화해와 통일 국면에 농업만한 교류 사업이 없는 데다 새만금의 넓은 땅이 강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남북 공동으로 종자연구소와 농기계 공장을 짓자는 세부 추진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새만금 통일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교환하게 되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내부 개발에도 획기적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새만금 같은 부분들도 기존의 어떤 사용 용도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출발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공동체 실현의 상징적 공간으로 새만금을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기회로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북 결의하나 회원들이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했습니다.
전북 결의하나는 정상회담 환영문에서 냉전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은 이제 평화와 공존의 문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맞잡은 손을 다시는 놓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고 이것이 경선에 활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전 간부가 권리당원 명부를 빼돌렸다는 건데 당 차원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민주당 도의원 경선에 참가해 탈락한 조병서 후보 등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5일 치러진 부안 지역 경선에 앞서 USB에 담긴 권리당원 명부가 특정 후보에게 전달돼 활용됐다는 겁니다. 타선거구의 기초의원 후보자에게 USB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업무상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조 후보는 전북도당 전 조직실장이 특정 후보에게 USB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지방의원은 권리당원 ARS 투표로 공천자를 결정하는데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면 선거인단 매수가 가능해 경선 공정성에 큰 문제가 됩니다. 민주당은 명부 유출은 반드시 기록이 남게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알아봐야죠. 제가 도당위원장 시절 일이 아니어서 제가 잘 모르고 당신의 사무처장, 부당 사무처장이니까 확인해봐야죠. 그런데 부안 지역 위원장을 맡았던 김춘진 전 도당위원장은 대의원 대회를 위해 지역위원회에 당원 명부가 배포된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를 지역위원회에다 거의 다 줬죠. 대의원대 열람은 다 가져가야 돼요. 정확한 건 없을 거야. 중앙당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유출된 권리당원 명부가 누구에 의해 어느 선까지 경선에 활용됐을지 알 수 없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당이 경선을 배제시킨 장수군수 부인을 중앙당이 재심으로 구제하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단체장 경선 결과를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영숙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현 장수군수 부인인 이 씨는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장면이 CCTV에 찍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이 후보를 공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지난 4년간 질병으로 군정을 돌보지 못한 남편에 이어 부인을 공천하는 것이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고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어 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중앙당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도당 공관위의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이 후보를 경선에 다시 참여시킨 겁니다. 재심의 같은 경우는 전체가 비공개잖아요. 일정도 비공개, 회의 내용도 비공개, 그 결정 과정이나 결정된 거 본인 외에는 다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요. 이해할 수 없는 중앙당 결정으로 장수군수 선거는 논란과 잡음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군산과 무주, 고창 지역 단체장 공천자를 확정했습니다. 경선 ARS 투표 결과 군산시장의 강임준 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군산 공동선대위원장을, 무주군수의 백경태 제9-10대 전라북도 의회 의원을, 고창군수의 박우정 현 군수를 공천했습니다. 이 중 백경태 후보는 현직인 황정수 후보와 0.99% 차이로, 강임준 후보는 문택규 후보와 1.88% 차이로 공천권을 획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이 아직 후보를 확정짓지 않은 곳은 김제와 정읍, 장수, 순창 4곳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익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과 행복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체전과 신청사 건립 등 중장기 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적임자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서해 양식장에 해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을 동원해 해삼을 훔쳐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4시쯤 군산 내항. 2.9톤급 소형 선박이 잠복 중이던 해경과 마주치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어둠 속에 해상에서 벌어진 쫓고 쫓기는 추격전도 잠시. 5분여 만에 붙잡힌 어선에 해경대원들이 오르자 갑판 여기저기 해삼이 쏟아져 나옵니다. 바구니 여기저기에 담겨있는 해삼은 시가로 800만 원 상당. 야간에 마을 어업 양식장을 돌며 잠수부를 동원해 해삼을 훔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선장 김모 씨 등 4명은 고군산 일대 양식장을 돌며 6차례에 걸쳐 시가 3,200만 원 상당의 해삼 2.5톤을 불법 채취했습니다. 최근 그 해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불법 잠수 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3, 4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고속 엔진이 부착된 어선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이번 달 들어 군산 해양경찰에 검거된 야간 불법 조업 어선은 3척, 범법자는 18명에 달하는 상황. 해경은 김모 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보훈단체가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익산시는 고엽제 전후의 익산지회가 지난 5년간 지급된 시의 보조금 가운데 2,300만 원을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집행하지 않아 환수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군산공장 정상화가 배제된 합의안을 놓고 GM 노사가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한국GM 노조원 13,000여 명은 오늘부터 이틀간 군산공장 직원의 전환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에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데 부결 가능성은 낮아 군산공장은 다음 달 폐쇄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MBC 드라마 등에서 주연 배우로 활약한 김재원과 최수빈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다음 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열립니다.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다음 달 5일부터 사흘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전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편 지난해 상금이나 협력사 비용 등에서 운영 문제가 드러난 한지축제는 올해도 조직위원장이 사퇴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11회 녹두대상 수상자로 전봉준 동상건립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동상건립위원회는 시민성금을 모아 서울 종로에 전봉준 장군 동상을 건립해 어제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인 체형에 맞도록 제주마와 외국마를 교배한 한라마 계통의 승용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승용마는 키 160cm 이하의 온순한 성품이라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